카이스트에 그 인공위성 연구센터라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인공위성 연구센터는 이제 작고하신 최순달 박사님이 처음에 설립을 하신 기관이었고요. 최순달 박사님은 이제 그 당시 때는 과학기술대학교 초대 학장이셨고요. 초대 학생을 이제 그만두시고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이 필요하다. 우주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인공위성 연구센터를 그때 설립을 하셨고요. 소형 위성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이제 우리별 1, 2, 3호를 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실 우리별 3호가 저희가 회사를 만들게 된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죠. 근데 이제 우리별 3호를 발사하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중복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도 소형위성이지만 위성을 개발하고 그리고 다목적 실험위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위성을 항공우주연구원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기관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 당시 정부가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때 인공위성 연구센터에 있었던 저희 회사의 발기인들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99년 12월에 회사를 설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회사도 있지만 세트랙 I는 기본적으로 제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을 만드는 곳입니다. 위성을 구성하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탑재 장비, 그리고 그런 탑재 장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위성 본체, 그리고 세 번째로 위성이 이제 우주로 발사하니까 그걸 사람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위성이 만들어내는 자료들을 이제 받아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상체, 이렇게 크게 구분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세트랙 I는 외부에서 구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세 개의 구성 분야에 들어가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위성은 대개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는 무게로 보면 100kg 정도 되는 위성에서 한 700kg 정도 되는 위성을 만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작은 위성이나 큰 위성이나 기능은 다 유사한데 이제 거기 실리는 탑재 장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임무 목적에 따라서 위성의 크기와 무게가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성과 관련된 것은 특정 분야에만 참여를 했고 저희가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 중에서 지상체 관련된 것들을 거의 대부분 참여를 했어요. 해외 사업까지 포함해서 30개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회사를 출발했던 그런 일종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위성체 분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이제 국방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저희가 위성체 또한 참여를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시 정찰이라는 것이 저희가 회사를 만들면서 주로 해왔던 지구 관측을 국방 안보 쪽으로 적용하면 그게 감시 정찰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타겟을 지속적으로 또는 높은 해상도로 감시 정찰을 하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액션을 취한다라는 게 감시 정찰의 기본 개념이고 그게 우리나라 군에서 얘기하는 킬체인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감시 정찰을 통해서 징후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인지된 것에 바탕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게 킬체인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위성을 감시 정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위성 시스템에서 본체 탑재 장비 지상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감시 정찰용 위성군에 있어서 지상체 개발을 세트랙 I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게 감시 정찰용 지상체 사업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뉴스페이스가 많은 분들이 기존에 정부나 공공이 주도적으로 했던 우주 개발을 이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한다. 이제 상업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해서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우주 개발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나라에서 뉴스페이스가 화두로 올라온 이후에 몇몇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다라고 계속 그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드려왔어요. 그래서 뉴스페이스라고 할 때 밖에서 뭐 민간 주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그 뭐 포럼 같은 데 가서 민간 주도가 아니라 민관 주도로 부르는 게 더 타당하다. 민과 관이 함께 주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민간 쪽에서 하는 역할들은 분명히 늘어나지만 그래도 우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는 공공관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같이 끌어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처럼 스페이스X도 나사에서 천문학적인 투자가 없었으면 지금의 상황에 올 수가 없었고요. 다른 유수의 그 우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지구를 떠나서 인류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주로 나가야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인가 등등이 국가 단위, 정부 단위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우주라는 것이 다양한 분야와 연관이 있어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안보와도 관련이 있고 산업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국제협력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도 관련돼 있고 굉장히 관련된 정부 부처로 보실 때 관련된 부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처들이 그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는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를 보면은 이런 것들 간에 있어서 이해 조정과 통합에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국가가 대통령 직속으로 그런 것들을 두고 있죠. 저는 이런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간의 조정과 통합이 가능한 형태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큰 꿈은 없습니다. 저는 일 측면에서는 초고해상도 지구관측 분야에서 좀 손꼽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위성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상 플러스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뭐 넥사라든지 프랑스 에어버스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트랙아이라는 회사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대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 보고 싶은 게 하나의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부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국방 우주 관련돼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적어도 민간 기업으로서는 위성을 오래 한 기업으로서 거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적으로는 회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핵심은 보존되면서 이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